네, 2018년 3월 3일 기출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 워드 프로세서 일반입니다. 1.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단어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여 공백을 없애고 문장의 양쪽 끝을 맞추는 것. 이거 무엇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렇죠. 선생님하고 같이 했던 기출문제의 가장 첫 번째 시간에 1번 문제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양쪽 끝에 맞춰지는 것을 바로 영문 균등이라고 했었죠. 워드랩은 단어가, 특히 영어 같은 경우 단어가 줄의 끝에서 잘릴 경우 그 단어 전체를 다음 줄로 미루는, 이동시키는 기능을 워드랩이라고 했었고요. 이 워드랩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자간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는 것이 바로 영문 균등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작성된 문서는 당연히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정답 4번 되겠고요. 3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가 가지고 있는 매크로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주 사용한 어휘나 도형 등을 약어로 등록하여 필요할 때 약어만 호출하여 같은 내용을 반복 사용하는 기능. 이것은 상용구에 대한 설명이고요. 매크로는 별도 파일로 저장할 수 있고 편집도 가능했었죠. 크게 키보드의 입력을 기억하는 키 매크로와 마우스 동작을 포함해서 모든 동작을 기억하는 스크립트 매크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매크로의 기능이란 개념 자체가 동일한 내용의 반복 입력이나 도형, 문단 형식, 서식 등 여러 곳에 반복적으로 쓰일 때, 적용할 때에 유용한 것이 바로 매크로 기능이었죠. 그래서 정답 3번의 1번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한글 코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죠. 한글 코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완성형, 조합형, 유니코드 이렇게 되어 있었죠. 완성형 코드는 정보 교환용 맞고요. 코드가 없는 문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유니코드는 국제 규격과 완전히 호환되는 것으로 한 문자당 값을 16비트로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2바이트 조합형 한글 코드는 초성, 중성, 종성을 표시하는 원리로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국제 규격과 완전히 호환될 수 있다. 국제 규격과 관련된 것은 바로 유니코드죠. 4번 KSX1001 완성형 한글 코드는 16비트로 한글이나 한자를 표현하며 완성된 글자마다 코드 값을 부여해서 기억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라는 단점이 있었죠. 하지만 정보 교환용으로는 데이터가 깨지지 않는다라는 장점도 있었고요. 4번의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보기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자체계 보호기술은 어느 것인가? 인터넷 위의 모든 지적 재산물을 관리함. 지적재산 권리 보유자와 이용자를 연결함. 디지털 정보의 전자상거래 절차에서 필수 요소 및 자동 저작권 관리의 실현이 가능함.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오브젝트 아이덴티피터이라고 디지털 문서 식별자라는 뜻으로요. 디지털 콘텐츠에 부여하는 일종의 바코드입니다. 그래서 저작물의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는 표준 정보 식별 문자를 DOI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DRM은 디지털 복제품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권리입니다. 3번의 DW는 디지털 콘텐츠에 사용자가 알 수 없게끔 워터마킹,
즉 저작권의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DW라고 하는 것이고요. 4번에 PKI, Public Key라고 되어 있으시죠? 즉 공개 키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처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 나라는 신분을 대신 증명해 줄 수 있는 것들을 PKI라고 합니다. 그래서 5번 보기에 대한 전자체계 보호기술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전자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책을 출판한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기획이죠. 내가 어떻게 책을 쓰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내용의 줄거리가 담기면 좋을 것 같고, 기승전결이 어떻게 될 것이고, 또는 글을 쓰려고 할 때 어떤 주제로 또는 종류, 수필을 쓸 것인지 소설을 쓸 것인지 시를 쓸 것인지 이러한 기획을 먼저 하셔야 되겠고요. 그 기획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처음 작성한 원고가 바로 1차 원고가 되겠죠. 이 1차 원고가 당연히 완성본이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에다가 제출해서 출판사와 같이 피드백을 통해서 원고를 수정하고 편집하는 과정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러면 피드백 받은 내용을 통해서 콘텐츠를 변경할 수도 있겠죠. 그러고 최종적으로 원고가 나오겠고요. 그러면 전자책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중 올바른 문장 작성법 및 맞춤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한글 자모의 수는 24자이다. 그렇죠. 자음이 14자고요. 모음이 우리는 10자. 그래서 총 24자 맞고요.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그렇죠. 단어와 단어는 띄어쓰게 되어 있죠. 3번 외래어는 특별한 원칙 없이 발음 나는 대로 쓴다. 아니죠. 외래어 표기법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네, 맞죠? 그래서 7번의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공문서의 처리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문제가 똑같이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서는 신중한 업무 처리를 위해 당일보다는 기한에 여유를 두고 천천히 처리하도록 한다. 여유를 두어야 됩니까? 아니죠. 바로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즉일 처리의 원칙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고요. 9번 다음 중 보고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유형 나왔었습니다. 문장을 작성을 할 때는 당연히 대에서 소로 작성을 하셔야겠죠. 우리 교과서도 어떻게 돼 있어요?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이렇게 큰 개념에서 점차 나누어지는 작은 개념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문서 또한 대항목에서 소항목으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10번 다음 사내 문서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두문, 본문, 결문에 각각 무엇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자주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선생님이 정리했던 내용을 토대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들어갈 것들은 제목과 주문은 본문에 들어가도 되겠지만 발신자명은 두문이겠죠. 그렇죠. 추시는 결문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고요. 11번 다음 문장의 논리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고요. 대전제 음식점의 성공 조건은 역세권의 점포의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다. 소전제 땡땡 햄버거는 서울역 앞에 점포를 개점한다. 결론 땡땡 햄버거는 성공할 수 있다. 혹시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이런 대전제, 소전제, 결론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네, 정답
3번 연역법이고요. 연역법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판단을 근거로 새로운 판단을 유도하는 방법을 말하고요. 중심 생각이 담긴 중심 문장이 당연히 문단의 맨 앞에 존재하는 두 갈식의 구성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3단 논법이 있죠. 1단계 모든 사람은 죽는다 라는 가설이 있고요. 두 번째,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라는 조작화가 있겠죠.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을 것이다 라는 관찰, 실제로 소크라테스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수명을 다하면 죽게 되었죠. 지금은 고인이겠죠. 그래서 관찰 또는 경험, 이러한 3단 논법은 연역법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교정기호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교정 지시어로 옳지 않은 것은 이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영문을 한글로라는 기능은요. 입력에 들어가 보시면 외래어 표기에 있습니다. 이 외래어 표기에 보시면 영문을 한글로라고 해서 한글 표기가 있으시죠? 이 한글 표기를 통해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수정 전 문장을 수정 후 문서로 변경하였을 때 필요한 교정 부호로만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팀원의 업무를 칭찬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갖추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줄에 있는 바로 감사와 예의, 배려, 존경입니다를 위로 이어야겠죠. 그래서 줄 잇기가 되겠고요. 바로 감사와 예의, 다음 감동이란 글자, 배려라는 글자가 감동이란 글자로 수정되었죠. 그래서 배려라는 글자가 감동이라는 글자로 수정하기 기호은 바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은 문서관리 원칙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문서를 착오 없이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즉, 문서를 옮겨 적거나 다시 기재하는 것을 줄이고 복사해서 사용한다. 또한 사람이 처리하기에 분량이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자동화된 사무기기를 이용한다. 착오 없이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한 과정. 정답 바로 1번 정확성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다음 중 문서관리 표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문서를 작성하고 관리하는데 글자 수가 정해져 있다,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문서관리의 표준화란 문서의 양식, 용지 규격, 항목, 서체 등의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시켜서 관리하는 것을 문서관리의 표준화이고요. 문서의 양식, 용지, 규격까지는 맞지만 글자 수는 표준화시켜서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보기의 회사 관련 문서들을 회사명에 따라 명칭별 파일링하여 분류 정리하고자 한다. 순서가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자, 명칭별 파일링을 할 때 보통 우리는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음, 그 다음 모음, 받침 순서대로 보통 매기죠.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상지설비, 상진물산, 선일기업, 승리테크, 신호무역, 신호상사 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중 문서의 파일링 절차에 대한 순서를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이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문서를 먼저 구분하고요. 이거에 따라서 분류를 하겠죠. 분류된 문서들을 보관하고 있다가 기간이 되면 이관을 해서 보존을 하셔야 됩니다. 보존 기간이 끝난 경우는 폐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문서 관리 절차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내가 받은 이메일을 다른 동료들에게 보내주려고 한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이메일의 기능은 바로 전달이죠.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고요. 19번. 다음 중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장점이 아닌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전자문서 관리이기 때문에 텍스트 문서를 이미지나 영상과는 별개로 관리하여 문서의 고유의 특성에 맞춘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은 이미지나 영상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별개로 관리했다라는 뜻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20번. 다음 중 공문서의 기한 및 업무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행정 편람이란 행정 업무를 보실 때에 그 처리 절차, 기준 또는 행정 관련된 장비가 있다면 그 장비를 운용하는 방법 또는 일상적인 근무와 관련돼서 업무 담당자인 사람이 알아야 될 지도서를 행정편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과목 선생님 여기까지 했고요. 2과목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과목 PC 운영체제입니다. 21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창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상태 표시줄에는 선택 항목의 수를 표시하는 공간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드라이브와 폴더의 위치가 표시되고 폴더 이름을 선택하면 해당 폴더로 이동하는 공간은 주소 표시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고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윈도우 로고키 플러스 R은요. 실행입니다. 실행 창을 키워주고요. 검색 결과창은 윈도우 로고 플러스 F, 검색이니까 find에 F를 입력하시면 검색 결과창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23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에어로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을 따로 클릭하지 않고도 열려있는 모든 창의 내용을 미리 볼 수 있는 것이 에어로 전원 3D고요. 창을 흔들어 다른 모든 열려있는 창을 최소화하는 것. 이게 바로 쉐이크 기능이죠.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통해 열린 모든 창들의 축소판 미리 보기가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피크고요. 에어로 피크. 열려있는 창을 화면 가장자리로 드래그하여 창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스냅입니다. 23번에 1번 되겠습니다. 네, 24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은 작업 표시줄 및 시작 메뉴 속성창에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의 잠금과 해제 가능하고요. 위치는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다 가능했었죠. 자동 숨기기 설정 또한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업 표시줄의 기본 모양이나 색상을 변경을 설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은 화면 보호기 설정 창에서 바로 실행할 수 없는 것은 이고요. 여러분들이 화면 보호기 설정을 들어가 보시면 화면 보호기 종류로 3차원 텍스트,
리본, 비눗방울, 빈 화면, 사진 등의 종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시 시작할 때 로그온 화면 표시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또한 대기 모드 실행 시간을 몇 분 단위로 할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 끄기 시간 설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은 탐색기의 구성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홈그룹과 관련돼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홈그룹은 설치된 2대 이상의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파일이나 또는 프린터와 같은 것들을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바로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휴지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휴지통에 파일을 필요할 때 복원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까지는 맞는 설명이 되겠죠. 하지만 휴지통에서 파일을 실행할 수 있다? 그렇죠. 휴지통에서 파일을 실행할 수는 없죠. 반드시 휴지통에서 복원하고 나서야 실행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보조 프로그램인 원격 데스크톱 연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원격 지용을 허용하려면 시작, 제어판, 시스템 왼쪽 창에 원격 설정에서 하드웨어 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원격 탭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원격과 관련된 허용, 최대 시간 등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보조 프로그램인 워드패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워드패드란 게 개념이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모장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편하신데요. 이게 바로 워드패드의 화면입니다. 얼핏 보시면 마치 한글과 비슷한 형태가 되겠죠? 이 워드패드 문서에는 다양한 서식, 사진, 그림판 파일과 같은 그래픽을 활용할 수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워드 문서나 일반 텍스트 문서도 지원하면서 유니코드 형식의 텍스트 파일 또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2번 되고요. 문서 전체나 일정 부분에 대한 글꼴의 크기, 글꼴의 종류, 단락 설정 지정할 수 있습니다. 메모장은 일정 부분은 불가능했었죠. 문서 전체에 대해서 글꼴의 크기, 글꼴의 종류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4번 글머리 기호, 들여쓰기, 내어쓰기, 탭기는 찾기, 바꾸기 등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제공하는 파일 압축이나 압축 풀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압축된 파일은 저장 공간을 적게 차지한다. 그렇죠. 우리가 압축을 하는 이유죠. 2번 압축되지 않는 파일은 압축된 파일보다 빠르게 다른 컴퓨터로 전송할 수 있다. 당연히 압축된 파일은 용량이 더 적기 때문에 적은 용량이 더 빨리 다른 컴퓨터로 전송이 되죠.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고요. 여러 파일을 하나의 압축 폴더로 묶을 수 있고요.
암호 지정도 가능하고 용량이 너무 크면 분할해서도 압축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30번의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네, 2018년 3월 3일 기출문제 30문제까지 선생님과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